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1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아로 지하혁명 조직을 민족민주혁명당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이석기 의원 측은 아로라는 실체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관권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조작 사건이라고 맞섰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공소사실을 진술하면서 아로는 민혁당처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북한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조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이 북한의 군사 도발 상황을 전쟁 상황으로 인식해 비밀 폐합을 통해 국가 기관 시설 타격 등을 협의했다며 구체적인 내란을 음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내란 음모죄를 구성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수단과 방법 등이 특정돼야 하는데 이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로 조직의 구성 시기와 구성원, 조직 체계, 활동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실체가 없고 내란 실행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변호인단은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더 나아가 실제 강연 녹음 내용이 왜곡돼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석기 의원의 발언인 김금래 지금 오나를 김금래 지휘원으로 왜곡하면서 마치 이석기 의원이 총책이고 김금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경기 동부권 지휘원인 것처럼 꾸몄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연 내용이나 소지하고 있던 이적 표현물은 이적 행위를 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던 것이었고 검찰 역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의 공판을 일주일에 4차례씩 집중 심리제로 열며 다음 재판인 14일부터는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제보자에 대한 신문을 오는 21일 진행한 뒤 이번 사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아로 회합 녹취록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야권과 시민사회의 연석회의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연석회의는 뚜렷한 향후 전망도 가지고 있지 않아 과민 반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연석회의는 어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실시할 것과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석회의는 향후 시국선언 운동, 특검법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이에 새누리당은 연석회의를 신야합연대라는 거친 언사까지 동원해가며 대대적으로 공세를 폈습니다. 하지만 연석회의의 구성과 각 진영의 입장, 향후 계획 등을 살펴보면 신야권연대 모체로 보기는 힘들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일단 안철수 의원 측은 사안별 협력이지 연대가 아니라며 선을 분명히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통합진보당을 비롯해 민주노총, 전농 등 민주운동 진영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점도 연석회의를 신야권연대의 출발점으로 보기 힘든 이유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연석회의는 야권연대 핵심축 중 한쪽이 참여하지 않은 절반의 연대인 셈이며 다음 회의를 상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연석회의를 두고 신야합연대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난 공세를 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능성도 적고 절반의 연대지만 만에 하나 성사될 경우 새누리당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각자 출마할 경우 손쉬운 선거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석회의를 출발점으로 해서 야권 내 연대가 이뤄지면 수세에 몰릴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과민 반응은 연석회의의 실체와 상관없이 조기 차단에 나서고 있는 것이며 야권 연대 파괴력의 반증이기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우려와 달리 연석회의의 장애투쟁에 공을 넘기고 원내에 집중하겠다는 민주당의 구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단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공식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유라시아를 하나로 연결하자며 박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한러 협력 관계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해 양 정상은 나진 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로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늘 오후 3시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았으며 작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로 불법 열람 유출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일명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이렇게 국회법이 재개정되면 과반 의석을 점한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선진화법은 정가의 보도처럼 이용된 여당의 날치기를 원천 봉쇄한 법이자 18대 국회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도입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는 형국입니다. 정부로부터 법의 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정교조가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교조가 제기한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의 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한번 민주주의를 경험한 민중이 독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역사는 정의의 편이며 정의는 민중에 의하여 실현됩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역사의 정의가 이번 공판에서 실현되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